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892, 전일 대비 0.7% 하락한 채 출발했는데요. 자세한 코스피 일중 흐름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890선을 아래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한 20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1887.43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초가보다는 아래 정도이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락폭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이 좋지 않은데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 800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장 초반 연기금 쪽에서도 매도가 나오다가 현재 매수 전환을 했지만 기관도 한 6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 가까이 빠지면서 122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현대차와 또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큰 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죠. 오늘 노사 협상에 대한 금금에 대한 결렬 소식 때문에 아무래도 노조 파업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3% 빠진 22만 5,500원,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는 각각 2%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3% 빠지면서 다시 한번 26,0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26,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과 또 신한지주는 각각 약보합권, 한국전력은 0.7%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556선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는 556.21 시초가와 비슷한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의 한때 상승 반전하기도 했지만 다시 하락 반전하면서 코스닥을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한 전일 대비 1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556.16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은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동반 유입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큰 폭은 아니지만 한 12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 기관을 중심으로 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한 60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1% 빠지면서 63,900원, 단연 눈에 띄는 것은 파라다이스죠. 오늘 카시노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5% 급등하면서 22,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1% 정도 상승한 5,530원입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CJENM이 1.4% 상승하면서 4만 원대가 현재는 무너졌지만 장중에는 4만 원대 최고가 흐름을 에 가까운 가격을 또 보여주기도 했죠. 설국열차가 개봉 7일 만에 4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는 도둑들, 또 은밀하게 위대하게 등 이런 대작들이 세운 영화 기록 개봉 8일 만에 세운 400만 돌파를 하루 앞당긴 거라고 하는데요. 관련주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윌비스가 맥스무비 지분을 가지고 있죠. 4일 연속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SFL과 CJ는 각각 1%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GS 홈쇼핑은 2% 하락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50전 상승한 1117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30전 내리 한 1113원 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9월 출구 전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압력을 받았는데요.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인하를 했습니다. 물가 상승 목표치를 충족시키면서 경제 성장을 이룩하려면 이런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미 시장에 반영된 소식이기 때문에 큰 원달러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지만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할 가능성이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 경제가 본격적인 둔화에 들어가면서 호주의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점을 감안하면 한 번 더 금리 인하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환시장까지 체크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흐름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시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코스피가 1890선 하회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황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 미국 쪽에서 이 양적 완화 축소 이슈에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어떤 코멘트들이 이 연방은행 총재들 입에서 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사실 이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 문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예상들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축소가 되느냐 아니면 완전히 종료가 되느냐 이 부분의 차이지 이 양적 완화의 축소에 대한 부분은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은 좀 이해하고 있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로카트 애틀란타 여는 총재 그리고 에반스 시카고 여는 총재의 발언들이 잇따라 있었습니다. 이 로카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세 차례 남아 있는 FOMC 회의 중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 축소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좀 있었고요. 특히 이 7월 고용 보고서 위축을 두고 실망하지 않았고, 앞으로 좀 더 미국 경제가 얼마나 좀 빠르게 성장할지 지켜볼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장이 좀 미국 경제가 좀 성장이 된다면 양적 완화는 언제라도 좀 축소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에반스 총재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 여는 총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표적인 비둘기파인데, 올 하반기 성장률이 한 2.5%까지는 좀 반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의 경기 사이클이나 경제 사이클이 성장 중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 시기를 언제 처음 시작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반기 중에 축소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발언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9월 달부터 하반기까지의 축소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이 이런 이슈에 좀 흔들린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경제 지표가 개선 중인 유럽과 중국,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경제 지표들이 좀 잘 나온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안 나오기도 했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동차 종목들의 실적들이 성장을 했고요.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택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그렇게 개선이 되진 않았지만, 이 중국 시장 전체적으로 좀 기업들이 실적이 개선된다는 이슈 하나만으로도 경제가 좀 성장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럽도 역시 경제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 시장들이, 경기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 양적 완화 축소가 조금 더 무게가 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여전히 박스권입니다. 이 박스권을 상단 돌파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대내적으로는 수급 개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대외 상황들의 호전, 특히나 중국 쪽의 경기가 빨리 회복이 돼야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단의 어떤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 흐름이 그래도 단기적으로라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상한가 오고 가면 롤러코스터 타는 STX 그룹주를 포함해서 오늘장 특징주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일단 STX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좀 이슈들이 많았죠. 회사가 굉장히 좀 자금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국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일단 어느 정도는 좀 지원이 가능한 부분으로 시나리오가 흘러가게 됐고요. 결국에는 이 STX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됐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책들, 채권단에 의한 지원책들, 이런 부분들이 일단 STX의 최근에 어떤 굉장히 좀 과열된 주가 상승을 이끈 재료들이 아니었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화학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다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단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쉬어간다기보다는 시장이 쉬어가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좀 쉬어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꾸준히 좀 관심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역시나 중국과의 민감도가 큰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체크하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관심이 많으신 코스닥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금일 IT 부품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좀 우려스러운 게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나 주가 상승이 동반되지 않은 IT 부품주들의 상승이란 점이죠. 그러니까 전방업체의 성장을 등에 업지 않은 후방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는 좀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 좀 강조해드리고요. 의료장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2거래, 3거래 동안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의료장비 업체들 좀 봐야 되겠다,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이 의견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근호 과장님, 오장 전략을 듣기 전에 오늘 자동차주가 2에서 3%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3인방을 포함해서 완성차도 자동차 부품주 간략하게 점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운수장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동차 섹터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네. 미드텀이나 롱텀으로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매력을 못 느낍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일본 쪽이 굉장히 좀 부진하고 역시나 엔화가 약세로 좀 돌아서야 되는데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지 못했다는 점은 결국에 엔화 강세로 터닝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엔화 약세로 쉽게 빠지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엔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엔화로 된 자산들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수출 부분에서요. 물론 내수는 다르겠지만 수출 부분에 있어서 일본 쪽의 이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나 이런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운수장비 섹터도 그래도 관심은 둘만하다. 빠질 때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을 가질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수장비의 단기적인 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옵션 만기를 앞두고 오후장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나 시장은 계속적으로 변동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언급들이 당분간은 여기저기서 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경기가 좋아져야 된다라는 기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가 된다면 결국에는 글로벌리하게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에 있기 때문에 뭐 미드텀 롱텀 리하게는 결국엔 긍정적으로 최종적으로 흘러갈 것이고요. 중국의 경기 개선, 기업 실적 호전 이 부분은 충분히 기대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증시가 중국과의 민감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수급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상황에 따라서 투자한다기보다 대외 상황에 오히려 포커스를 맞추고 하기 때문에 대외 상황 꼭 체크를 하시고요. 시장에 대한 전략보다는 종목 연구가 훨씬 더 유리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좀 분석해본다라는 시간보다는 종목을 연구해본다라는 시간에 조금 더 할애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지금은 숲보다는 나무를 보는 관점이 훨씬 더 유리한 시점이 됐다. 당분간은 그런 기조를 유지하자라는 말씀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보다는 종목에 대한 관심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중계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힘든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오후장 갈수록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상태입니다. 초보 전략 우려가 다시 불거진 데다 수급으로 봐도 외국인이 이틀째 매도를 대응하고 있고 기관마저 팔면서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봐도 전차 군단의 급락을 피할 수가 없겠죠. 오늘 특히 현대차, 기아차 보유하신 분들 잠시 종목 상담 통해서 꼼꼼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흐름 살펴볼 텐데 선물적 움직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옵션 만기 하루 앞둔 오늘 선물 흐름이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손절 물량이 되고 나오고 있는데 오후장 어떤 대응 전략으로 임해봐야 할까요? 네, 일단 시장 자체적으로 이제 해외발 부분이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겠고요. 그 속에서 시장 출발과 함께 오전에서도 공격적으로 붙었던 개인들의 포지션 자체와 엇박자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보다는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금융투자 창구와 투신 창구인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을 하락 속으로 내보냈던 주범의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 속에서 외국인들의 플레이 자체는 매도로 전환이 되었지만 자, 매도 전환되는 속도를 여러분들께서 이쪽 호가에서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지수 자체가 추가적으로 내려올 때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매도가 계속해서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전환이 나왔죠. 매수세에서. 그런데 지수가 급락이 나왔나요?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겠죠.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은 현재 관망세로 일관을 하고 있는 상태고 기관계 쪽인 금융투자와 투신 쪽의 포지션 변경에 따라서 일단
내일 옵션 만기 어떤 것으로 구축을 시킬 것인지 상당히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전히 기관발 청산성의 시장에 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 상방과 하방 모두 다 열려 있는 상태에서 현재 옆으로 많이 기게 되는 개걸음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만이 상당히 이제 공격적인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에 따른 이제 엇박자 패턴들이 나오고, 이 개인들의 매도 포지션들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서 단기 하락이 나오면서 지수를 반등시켰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는 반대로 이제 좀 꺾여내는 형태가 나왔거든요. 그 말은 것은 개인들과 철저하게 시장이 반대로 가겠다. 뭐 우리들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개인들과 반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 보시면 외국인들과 기관계 쪽 트렌드 자체가 내일이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수급 자체에서 특징이 콜옵션 쪽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겠죠. 그리고 다시 풋옵션 쪽으로 넘어와서 보더라도 역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옵션 만기가 바로 코앞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쪽 창구에서 콜과 풋옵션에서도 속도들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겠죠. 그만큼 어제 기관성의 이익 실현성 매도 부분을 풀어버리는 청산 포지션이 매수세가 전체 시장을 오리무중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보시면 외국인들 포지션에 의해서 일일비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베이시스 자체를 가지고 어제 왜곡시켰던 베이시스로 땡겨놓은 상태의 차익 쪽에서 플레이가 나왔고요. 하지만 비차익 쪽에서는 베이시스와 상관없이 바로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의해서 매도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영향은, 프로그램의 지배력은 현재 현대기아차, 삼성전자를 비롯한 나머지 지금 화학주, 정유주 쪽으로 보더라도 조금은 영향력이 좀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 그 속에 기관 쪽의 매도가 일부 지수 관련준 종목군으로 상당히, 특히나 이제 지수 연관성 있는 시가총액 상위권 쪽으로 압박 카드가 좀 어제 이후로 연속해서 나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를 앞두고요. 대응 전략으로 좀 나왔군요. 새로운 포지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룬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질환 장세가. 자, 3분 봉으로 한번 보거나 5분 봉으로 한번 보죠. 보시면 초반부에 못난이 나왔죠. 이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못난이가 중요 자리에서 개인 수급에 의해서 반대로 퉁퉁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못난이지만 앞에 못난이보다는 그렇게 아주 못생기진 않은 것 같아요. 잡아먹힐까봐 그런 돼지 같은데요. 이 돼지가 지금 적당하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바로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말은 시장은요, 오늘 오후장까지 급락을 내보내기도 쉽지 않은, 어제 일부가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는 하단이 나왔고, 10분 봉으로 보면 V자 패턴이 현재 발생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아쉬운 건 여기에서 종가상 올라탔어야 되는데 올라타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시장에서는 눌려야 되는 부분이 맞았고요. 개인들이 하방을 너무 세게 밀리다 보니까 초반부터 바로 리바운딩을 치고, 이분이 개인들이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포지션이 빠르게 좀 청산성으로, 순절성으로 나가다 보니까 다시 제자리로 회귀하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오전장에 되게 중요했던 자리는 244점 이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바로 이 40 자리입니다. 40 자리 부분에서 이제 막 이 부분에서 또 깨졌다 붙였다가 하는데, 이 하단부를 들어오게 되면 누구나 여기서는 개인 투자뿐만이 아니라 기관 쪽에서도 매수 플레이가 충분히 도전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아침에 저가로 잡았던 자리를 훼손하지 않고 이 244.40 자리는 내일 옵션 만기에서 아주 핵심 포인트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자리 부근에서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 지루한 장세 계속 지속될 것 같고, 위아래를 흔들어내도 그 포지션이 좀 약할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전보다 오후장에 만약 변동이 커져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을 깨게 내려가게 되면 즉 244.00 자리를 깨버리게 돼서 이 밑에 어딘가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라고 드렸죠. 어딘가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단기적인 쇼크가 빨라 속도가 높다면 이런 모양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모양이 여기서 이렇게 연출이 될 경우에 여기서 빠르게 여러분들께서는 자신 있게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는 건 유리하다. 그 이유는 기관 쪽에서 청산성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금일자리 이제 변곡점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위쪽 상단은요. 여전히 아침과 똑같습니다. 이미 일단은 올라가는 폭도 약하기 때문에 최대 폭이 247대 초반부이다 보니까 그 중간 밴드 246.35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 오늘의 중간 밴드는 244.75로 여전히 오전과 같은 전략을 씁니다. 또한 하단 밴드 243.25를 지금 언급을 좀 드릴 건데요. 요 자리 정도 부분에서 이제 지지력 여부는 판단해 보실 필요는 있지만 쉽사리 여기서마저도 급하게 내려와서 터치 여부는 조금 변동성이 적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현재 기준에서는 1시가 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2시 10분 또는 이제 1시 한 48분까지는 이 지루한 자세 옆으로 횡보가 지속되다가 딱지 껌딱지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입이 심심하셔서 자일리톨 껌을 씹으시게 되면 제발 종이에 싸서 버리시지 시장에다가 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껌딱지가 연출되기 때문이고요. 이 부분이 2시 정도 부근까지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아마 기관 쪽 플레이에서 변동이 발생이 될 것으로 지금은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는 관망주를 좀 일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겠고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지루한 행보니까 하단부에 갑자기 급락이 순간적으로 쏟아진다면 그걸 추격 매도를 따라잡으시 마시고 역발상 측면으로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옵션 만기 거의 뭐 끝날 때쯤에 전화 연결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종가상에서의 이벤트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종가 대비해서 괴리율을 봐야 되겠지만 레인지 자체 범위 부분을 봐야겠지만 종가상에서는 대박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거니까요. 장중 변동성만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서 내일 만기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뭐 외국인은 관망하고 있지만 금융 투자와 투신의 플레이가 부각되면서 이벤트 앞둔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다. 변곡점에 대한 말씀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메이커 박미랄 증시탄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최근에 재료가 있었죠.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개조 관련 규제를 줄인다는 소식에 자동차 부품업체가 상승하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뭐 자동차 규제 관련주 참 뜨거운 것 같습니다. 튜닝 활성화 정책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까? 예, 일단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을 좀 보게 된다면 세계 5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반면에 일단 튜닝 시장의 좀 규모를 좀 살펴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약 32조를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23조를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4조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 시장은 한 해 규모에서 약 5천억 정도밖에 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규모가 작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요번에 이때 그 방안이 좀 나타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자동차에 대한 구조나 장치를 변경을 했을 때는 승인이 대상을 좀 확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네. 여기 좀 그 내부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일단 그 튜닝 시장에 좀 승인을 받거나 해야 될 부분들 아니면 등록을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아졌는데요. 그 부분들 좀 간소하게 좀 줄이겠다라는 의도를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7개의 구조 중에 2개로 좀 압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21개의 장치 중에서 13개로 좀 축소를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튜닝 부품에 대한 품질 관리라든가 아니면 중소 부품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좀 높인다라는 부분들을 일단 중점적으로 좀 활용을 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로 인해서
민간적으로 자율 방식에 대한 튜닝 부품 인증 제도를 좀 도입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결과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다른 세계적인 기업들을 좀 국가들을 좀 보게 된다면 이 튜닝에 대한 시장 규모가 상당히 좀 큽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작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적인 예로만 들어보게 된다면 미국 시장의 시장 규모보다 60분의 1밖에 되지가 않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상당히 좀 기대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적으로도 일단 가시화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종 테마군인 자동차 튜닝 부품 관련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먼저 지난주 코스닥에 상장된 금호NT 단연 강세입니다. 공모가 대비 3배나 올랐더라고요. 예, 일단 금일도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네. 바닥재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대시를 좀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신규 상장을 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호NT 같은 경우는 일단 신규 상장 그리고 정부 정책 이런 효과에 맞물려서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들 종목군들 이외에 대유신소재라든가 아니면 디젠스, 헤스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대유신소재 같은 경우는 자동차 휠을 좀 생산을 하고 있고요. 디젠스라든가 헤스본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소음기를 좀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종목군들은 추가적인 눈치를 보기를 하면서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단일 섹터가 아니라는 부분들 좀 포인트로 맞춰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2차 전지, 즉 전기차를 비롯하면서 상승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 부분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섹터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 가지 섹터만 잡고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시발점, 초점이 어딘가 이 부분들까지도 함께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자동차 튜닝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도 이번 기회에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익률 튜닝할 수 있는 종목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위주로 확인을 해볼까요? 예,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최근에 상승을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면 상당히 네. 좀 약한 그런 종목군들, 좀 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헤스본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네. 회사의 내부적인 부분들을 좀 까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일부 자본 잠식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관련돼 있는 이런 튜닝 관련 섹터 종목군들 중에서 일단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들이 몇 개 되지 않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는 단기적인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한다라는 그 전제를 깔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을 좀 제시를 해드릴 종목은요. 대유신소재입니다. 대유신소재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큰 폭의 좀 상승을 기록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꾸준하게 좀 받아놓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슈를 받아들이면서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형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일고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다시 이제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가격적인 조정보다는 기간적인 조정을 좀 택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이 대유신소재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좀 해보게 된다면은요, 크게 지금 현재 실적이 양호하게 좀 나타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일단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자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추격 매수는 일단 제한을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매수 포인트, 매수가를 좀 잡아드리면은요, 지금 현재 1,400원 정도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매수 포인트는 1,350원권역 이하권역에서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75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25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손절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유 신소재 매수가 1,350원 이하에서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말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디젠스입니다. 그나마 지금 현재
탄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난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12월 작년 하반기에 일단 연말 가까이 됐을 때 신규 상장을 했던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고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1,600원 정도 대는 지지 라인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고 현재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면 상승을 했을 때의 대량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상승을 해줬다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요번에 다시 또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박스 상단권역까지 일단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네. 다시 매물 소화를 좀 겪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단 추격 매수는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들을 하시고요. 기업 분석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 상장을 하고 난 이후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2010년도 때부터 꾸준하게 실적은 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다만 이제 올해 1분기가 일단 적자를 좀 기록했다라는 부분들이 다소 좀 우려감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들에 대비해서 재무적인 이런 사항은 좀 더 양호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2,100원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우선적으로 매수 포인트는요. 2,050원 이하권역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가 형성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 상장하고 났을 때 시초가 부분이죠. 약 2,800원 정도 때까지는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가는 1,8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손절로 좀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샘플러스 전문위원회 공개 방송이 장중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저와 함께한 정재훈 멘토님의 방송, 무료 방송이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방송 듣지 못한 이야기도 공개 방송 통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증식교 힐링 레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증식큐 힐링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딱 주 중반에는 수요일장이죠. 오늘도 많은 분들이 방송 전부터 참여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빠르고 신속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요일장 시장 좀 많이 빠집니다. 바로 첫 번째 상담 포트폴리오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총 두 종목 보유하신 분입니다. 먼저 현대 BNG 스틸 매수가가 16,300원이고요. 다음 종목은 로켓전지 매수가가 1,440원. 두 종목 모두 손실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네,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느 지역에 계시는지요? 아,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네, 대구요. 예.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종목을 받아봤는데 로켓전지 언제쯤 매수하신 거세요? 예, 로켓은 7월 18일 날이라. 아, 로켓전지 7월 18일이요? 예. 아, 그러면 한 번쯤 이익 실현할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못 파셨나 봐요. 예, 예. 좀 많이 안타까우시겠어요. 예. 네, 현대 BNG 스틸도 여쭤볼게요. 예. 7월 26일요. 7월 26일 예. 한 비슷한 부분에 좀 매수를 하셨군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두 종목 좀 손실이 있는 상태여서 빠르게 상담 필요할 것 같은데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자, 현대 BNG 스틸이 15,500원이시고 로켓전지가 지금 14,400원이신데 자, BNG 스틸은 이거는 지금 뭐 서울경제 방송 보고 사신 건가요? 어떻게, 예, 예. 아, 그러셨어요? 예. 그리고 정지현 멘토님 추천 받고 사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네. 자, BNG 스틸 같은 경우가 회사는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네. 저도 사실 이 종목이 14,000원대부터 보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예. 일단 16,000원 이상으로 한번 위로 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16,000원까지 안착을 시켜놨단 말이죠. 예, 예. 그러고 나서 오늘 현재 가격이 21선 바로 이제 터치한 이후에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네. 이 흐름에서 볼 때 조금 수급적인 측면이 조금 도와줘야 되는 흐름이 조금 잡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그래도 수급 상황이 양호했던 게 사실이고요. 네. 최근에 16,000원대 위에서도 그렇게 기관들 손 놓지 않고 외인들 손 놓지 않고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황을 보자면은 오늘 오늘 잡히진 않아요. 아직까지 잡히진 않는데 오늘 장까지 기관들이든 외인들이든 매수가 조금 포착이 되는지 여부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저는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베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BNG 스틸은 조금 짧게 볼 종목은 절대 아니고요. 네. 좀 장기적인 추세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차적인 그러니까 올 초에 4월, 3월에 머물렀던 만 초반대에서 14,000원대 한번 횡보를 2달 동안 했고요. 네. 지금 다시 16,000원대, 15,000원 중반대부터 16,000원대 안착을 시킨 이후에 다시 21선 위로의 횡보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럼 오늘 약간 반등을 주고 있는데 1차적으로 한 번 더 반등을 줘서 다시 한 16,000원 정도, 15,000원 후반대 정도 라인까지는 올려놓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져갈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충분히 17,000원 정도까지 보셔도 괜찮고요.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16,500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좀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예. 매수가 정도 이상 됐을 때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예. 정리를 하시고 다른 거를 들어가셔도 나쁘진 않으실 거예요. 예. 네, 매수가까지 분명히 갑니다. 하지만 수익을 많이 내시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짧게 볼 종목이 아니라는 거 예.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로켓전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익을 많이 내실 기회가 있으셨는데 네. 수익을 좀 못 내셨어요. 14,400원에 7월 18일이면은 이쯤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이쯤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쯤이군요. 이날이군요. 목요일 날인데 매수를 하신 건 참 좋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제 장마 시즌이 이제 끝났잖아요. 예, 예. 끝나고 나면 당연히 또 전력에 대한 이슈가 잡혀주면서 네. 주가 관련주들이 상승을 줄 것으로 판단하셨기 때문에 더 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예. 또 이제 관련주로서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도 며칠 전에 그러니까 18월 5일 같은 경우 1,100원대까지 올라줬다가 다시 약간 밀리는 흐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의 스마트 그리드나 전력 관련주들이 확 단기적인 오름세가 아니라 약간 조금 쉬어가고 있는 흐름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나와주고 있거든요. 예, 예. 로켓전기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에서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 추세적으로 볼 때는 항상 조금 요즘에 이 전력난에 대한 부분, 스마트 그리드나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21선 아래로 깬 이후에는 다시 한번 조금 횡보할지언정 반등은 크게 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21선이 깨진 상황이에요. 현재 구간대가요. 네. 그 깨진 이후에부터 시작해서 다시 횡보를 조금 보일 겁니다. 네. 횡보를 보인 이후에 반등을 다시 줄 거예요. 반등을 주면서 다시 정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1,600원 이상 나올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볼 때는요. 예, 예. 대신에 손절가를 조금 보셔야 돼요. 네. 제가 손절가를 좀 짧게 잡긴 했습니다. 한 1,370원 라인을 제가 잡긴 했는데 네. 그 이하로도 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 1,350원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해주세요. 네. 1,350원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흘러 내려가 버린다. 그때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예, 예.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네. 않고 계속 횡보할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십시오. 한번 튀어 올라갈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를 이용하셔가지고 수익 실현을 하시고 조금 나오시는 거. 수익률은 한 5%에서 10% 내로 확정을 하시고서 이게 예. 대응하시는 게 좋거든요. 예. 너무 크게 보진 마세요. 너무 네. 수익을 많이 보기에는 조금 힘든 종목입니다. 당분간은요. 예, 예. 네, 그래서 목표가가 그것 좀 1,600원인 거죠? 한 1,600원 정도까지 예.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시청자님.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잘 감사합니다. 대응하시고요.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저기 시청자님. 게임비를요. 네. 제가 79,868원으로 30%를 매수를 했거든요. 예, 저 궁금한 게 언제 매수하신 거세요? 이거 혹시 최근인가요? 예, 최근이에요. 8월 초에. 예, 8월 초에 했는데 네. 제가 사고 나서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그때 매수하신 이유가 뭐 페이스북 효과 그런 것 때문에 매수하신 건가 아니면은 직접 뭐 공부를 하시고 들어가신 거세요? 아니 제가 신문 그 페이스북에 많이 올라가 있다 그래서 네. 그걸 제가 뉴스를 듣고 매수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뉴스 예. 보고 매수하셨군요. 보통 뉴스 보고 이렇게 팔기도 하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게임비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타이밍이 조금은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네. 사자마자 좀 빠져가지고 좀 안타깝긴 한데요. 예. 지금 페이스북 효과보다 실질적으로 게임빌이 지금 이제 1분기, 2분기 때 실적이 기대치보다는 상당히 조금 못 미치는 결과가 조금 나오기 때문에 예. 당연히 주가가 흔들렸던 거고요. 예. 특히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또 재밌는 점은 삼성과의 또 제휴가 있잖아요. 예. 그 효과가 또 같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은 빠지지 않고서 7만 원대 초중반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반기 모멘텀이 상당히 커요, 사실상. 그러면 컴투스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하지만 이 종목을 짧게 볼 게 아니라 조금만 더 3분기 이후로 지켜보신다면은 충분히 한 9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아, 예. 예전에 이제 게임빌이 한참 머물렀던 주가 흐름 자체, 그래도 깨지 않고 잘 버텼던 라인 자체 또 반등 줬던 라인 자체가 9만 원, 9만 10만 원대 라인이거든요. 예. 이 라인을 지지선으로 해가지고 흘러내리는, 이때 흘러내렸던 게 이제 유상증자, 유상증자가 아니고 저기 BW 발행 요거 때문이잖아요. 예. 그 흐름으로 인해서 주가가 흘러내렸던 거고, 지금은 오히려 다시 그 안정된 흐름을 좀 자금에 대한 부분이 안정되게 좀 유지가 된 상태이고요. 그렇다면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조만간의 이슈가 다시 한번 자리가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예. 3분기, 2분기, 특히 3분기에는 뭐가 있죠? 방학 시즌이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방학 시즌에 대한 매출 확대 그 기대감이 조만간에 정말 한 달 안으로 또 한번 뉴스거리로 터질 거예요. 게임주들 전반에, 모바일 게임주 전반에 걸쳐서. 그럼 당연히 주가 상승하게 돼 있는 거고, 충분하게 조금 더 길게,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8만 원이신데, 예. 그 이상 갈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절가는 어느 정도 가요? 이 종목은 손절가를 잡아 드릴 수가 없어요. 파시면 안 되기 때문에. 야. 네, 파시면 안 되는 종목이고요. 예. 가져가셔야 되고요. 목표가를 1차적으로 제가 9만 원 정도까지 잡아 드릴 겁니다. 예. 이게 안 오는 가격이 아니고 3개월 안으로 분명히 튀어 올라갑니다. 짧으면 한 달 안으로요. 9만 원 이상까지 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가 기술적으로 볼 때 주가 고점 라인에서 13만 원 라인에서 거의 뭐 반토막까지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 있고 수급적인 공백이 해소가 되는 분위기가 또 바닥 확인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태에서는 보통 절반까지 올라가요. 예. 그래서 절반에 해당하는 분이 한 10만 원 정도인데 1차적으로는 그래도 그 라인 120선, 200선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는 골드 크로스 형태를 그렸다가 떨어지거든요. 그 라인이 바로 이제 9만 원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9만 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아가시는 전략도 더 필요하고요. 예. 추가 매수도 가능한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게임비를 추가 매수할 생각 있으시다면은 조금 게임주 관련해서는 컴투스도 한번 같이 매수를 해 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전략일 거예요. 네, 그렇게 좀 전략을 수정을 하시고 나머지만 수익 난 게 있으시다면 정리하셔가지고 비중을 좀 높이시고 단가를 낮추시는 것도 괜찮은 양호한 전략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장기적으로 보시길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예. 시청자님. 예. 예, 다른 종목이 궁금하신 건 없으신가요? 게임비리 비중 30%던데 다른 70%는 뭐 현금이신지 다른 종목이신지도 궁금한데. 아, 잠시만요. 예, 다른 종목은 지금 궁금한 거 없습니다. 아, 그래요?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힐링 포트도 화면을 통해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총 두 종목 보유하신 분이었습니다. 먼저 OCI 매수가가 16만 5천 원이고요. 다음 종목은 현대 엘리베이터 매수가가 6만 5천 원. 두 종목 모두 손실 중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OC하고 현대 엘리베이터 좀 손실이 있으신데요. 네. OCI는 언제쯤 매수하신 거세요? OCI가 매수한 지가 좀 한참 됐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가지고 예, 많이 사가지고, 네. 네, 반절은 저때 17만 원대 올라갔을 적에 매도했고, 아, 그러시군요. 최근에. 네, 그리고 며칠 전에 했고, 그러고 나머지 지금 반이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예, 좀 그때 아예 다 그냥 정리했으면 좀 나았겠다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더 사서 빠지길래 네. 더 살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OC에 추가 매수 가능한지 집중적으로 여쭤봐 드리고요. 또 현대 네. 엘리베이터는 언제쯤 매수하신 거세요? 그것도 좀 됐지 싶어요. 아, 그러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두 종목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대표님. 네, OCI가 사실상 저기 이제 사업 다각화를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OCI가 주가가 조금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듯 싶었는데 네. 좀 오늘 상황을 보니까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수급적으로 굉장히 조금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들이 그러니까 바닥권 14만 원대 샀던 물량들이 조금 차익 실현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21선까지 지금 물량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네. 21선을 깨지는 않는 걸로 봐서는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은 돼요. 그런데 네. 네. 오늘 살펴보면 외인들이 지금 13,000주 기관이 9,000주가 일단은 잡혀줍니다. 매도세가요. 아. 동시 매도세가 잡혀주고 있고요.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조금 그래도 매도세가 강했던 흐름이 간간히 나아졌거든요. 네네. 외인들도 매수했던 물량을 조금 정리하는 데도 흐름이 조금 오늘까지 해서 잡혀주고 있어요. 그럼 이게 확실히 좋은 그 흐름은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조금 더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21선을 깼다가 다시 올라갈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럼 이 종목은 좀 OCI는 제가 손절가를 잡아드리는데 예. 손절가를 굉장히 조금 유익 있게 조금 지키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절가를 제가 15만 8천 원, 그러니까 21선 라인을 잡아드릴 거예요. 아. 21선 깨고 내려가 버리면은 네. 이 전과 같은 이전에도 마찬가지 흐름. 네. 5월, 6월 초에도 한번 가는 듯 싶었는데 그대로 네. 이제 곤두박질 쳤거든요. 예. 이런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만약에 15만 8천 원을 깨고 내려가 버린다면은 예. 일단 한번 쉬셨다가 정리하시고요. 예. 한번 뺐다가 다시 반등을 주면서 21선 위로에 반등이 나와줄 때 언제니까 7월 초와 같은 반등이 나와줄 때 예. 그때 다시 들어가는 게 나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조금 제가 볼 때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좋은 네.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네, 이게 지금 약간 좀 투매성 매도세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예. 조심하셔야 되고 15만 네. 8천에 대한 그 21선 라인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지키시면서 예. 조금 대응하시는 게 어떨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그 내일이라도 나갈까요? 만약에 내일장에서 21선 깨고 내려가 버리면요. 예. 근데 오늘은 약간 좀 지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내일 떨어져 버리면 정말 이거는 나락으로 갈 수도 있는 다시 15만 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분위기가 연출될 거고요. 네, 맞아요. 그렇지 예. 않을 경우 내일 만약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틀 급락했기 때문에 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면은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래도 15만 8천 원은 지키셔야 됩니다. 아셨죠? 지켜야 된다고요? 네, 내일 오르더라도 만약 그 다음날 떨어지게 될 경우 15만 8천 원에 대해서는 라인 지키시고 조금 대응을 부탁드릴게요. 저때 그러면 몽땅 팔을 걸 잘못했네. 다들 전문가들 이렇게 급락할지는 다 예상 못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시청자분도 이렇게 잘하신 거, 절반 턴 거 정말 잘하신 거고요. 네. 이건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 누구도 예측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손절가만 잘 좀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5만 8천 원대까지 내려가면 그거 못 지키면 매도 나가는 게 옳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매도하셨다가 나중에 네. 다시 오를 때 그때 네. 좀 다시 들어가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네네. 자,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현대엘리베이터 볼게요. 예. 이게 매수가 6만 5천 원이세요. 예.
이게 언제 최근에 사신 건가요? 6월에? 아니요. 좀 더 전에 샀죠. 이게 몇 년 되셨어요?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아, 몇 개월. 그럼 이거 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예. 아, 계속 좀 물을 좀 타셨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네네네. 자, 65,000원까지 가격은 굉장히 조금 그래도 낮은 가격에 들고 계신 겁니다. 평균 단가가. 예. 근데 현대 엘리베이터가 마땅한 이슈 자체가 지금 이제 없잖아요. 이전에 네. 많이 막 움직였던 부분 자체는 M&A 이슈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M&A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막 출렁였던 부분이 있는데 예. 지금은 그런 이슈 자체가 뉴스 기사를 찾아봐도 쏙 들어간 부분이고 오히려 뭐 수주 얘기 나오고 있고 약간 조금 시장에서 현대 엘리베이터는 그냥 M&A 이슈로서 갔던 종목인데 그게 완전 네. 소외돼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주가가 6만 원대까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 종목이 네. 언제 갈 거냐? 지금 한 달째 6만 원입니다. 예. 한 달 거의 반째 6만 원께 머물고 있는데 상승을 하기 위한 모멘텀이 조금 아직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당분간의 이 흐름 자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주면서 주가가 횡보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지 않나 판단드리고 싶어요. 대신에 한번 조금이나마 이슈가 터진다면은 65,000원까지는 단기적인 급등이 예상이 되거든요. 예. 이게 120에서 60에서 라인이기 때문에 예. 그때를 이용해서 정리하시고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매수가까지 오면은 그냥 팔고 나가세요. 매수가까지 안 오더라도 반등 있으면 팔을 거예요. 아, 네, 그렇게 해도 괜찮고요. 예. 네, 꼭 좀 반등 줄 때는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 아니고 완전 외곽지대로 빠진 저희 시골 종목이 네, 되고 그런 것 있어요.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유의하시고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네, 전화 수고하셨어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이어서 실시간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228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 레드로버 들어봤군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6,650원, 비중이 25%. 현재 좀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인데 하반기까지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레드로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레드로버 정말 좋습니다. 이게 근데 저는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지켜봤던 종목인데 그 애니메이션 중에 3D 애니메이션 이슈, 넛잡이란 이슈 하나를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좀 반등을 줬던 모습이고 또 레드로버의 그 기술 가진 그 TV나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이 사실상 뭐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또 잘 움직여졌고 많은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종목을 상당히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대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신고가 패턴을 그려주면서 전고점을 뚫고서 상승을 주고 있는 그런 이제 초입 구간으로 말씀드려볼 수 있겠는데 수급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려보자면요. 확실하게 수급적인 메리트 자체를 찾기에는 아직 시가총액이 나오긴 하지만서도 굉장히 많은 수급 공백이 좀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달로 넘어가 봐서 얼마나 많은 물량을 기관들이 사고 있냐 전혀 사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만 주가가 반등을 주고 있는 흐름이 나타준다는 거고 수급적인 부분을 해결 안 되고 오로지 실적과 차트상의 흐름으로 갈 수가 있는데 좀 더 넛잡이 이슈를 가지고 보유하고 계시려면은 정말 아직까지는 그 시기 자체는 이르기 때문에 정말 1년 정도는 더 보유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요, 넛잡이란 이 3D 애니메이션, 보통 애니메이션 하나가 대박을 칠 경우에는 투자한 회사가 주가가 보통 2-3배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넛잡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그 관람객 수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한 100만이 넘어선다.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레드로바 같은 경우에는 주가 수준이 한 1,000원 정도 올라간 효과가 있을 것 판단이 되고 있고요. 1,000만이 넘어설 경우에는 한 2-3배 이상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단 말이죠. 사실상 기대 심리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 2천만 명 이상 또 2천만 달러 이상의 좀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 천천히 나와주는 건데 얼마나 많이 더 갈 수 있을지 좀 장담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가져가시는데 만약에 한번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4월달 같은 이런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나 줄 때는요. 장 초반에 만약에 좀 너무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와줄 때는 차익 실현하고서 다시 좀 들어가려는 물량들이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 어느 정도는 물량들을 차익 실현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겠나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7,400원, 현재 7,300원대 부분인데
추가 매수는 사실상 가능한 그런 차트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네. 더 이상 물량을 늘리시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을 드리고요. 현재 가지고 계신 거 그대로 조금 유지를 하시면서 네. 가져가시고 목표가 자체는요.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가 부분부터 생각하시는 구간대가 단기적으로 8,000원 라인이고 조금 레드로바를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10,000원 이상까지도 보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15,000원 이상도 본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0,000원 정도까지 어느 정도는 그 10,000원 정도 수준을 장기적인 추세로 보시는 게 맞고 단기적으로는 8,000원까지만 좀 보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좀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추세가 이탈될 경우 22선 깰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한 10% 이상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추세가 깨지는 한 손절가는 한 6,800원 정도 라인, 21선 깨는 라인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네. 않은 전략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레드로바까지 살펴봐 드렸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가 장중에 14,000선을 잠시 내주기도 했죠. 오늘장 대응하기 쉽지 않은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마감 지수도 이어지는 저희 방송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